안녕하십니까, 조달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딱 얼굴을 이제 내밀고 오랜만에 이제 썰을 풀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밀리터리 주제라서 밀리터리 관련된 옷을 입고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이제 아덴만 요명 작전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뭐 저도 이제 막 이게 노테이크로 찍기 때문에 뭐 이야기가 뭐 또 산으로 갈 수도 있고 한데 한번 편하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이제 발췌하게 된 뭐 이렇게 계기는 저도 이제 밀리터리 소재 관련된 이렇게 뭐 컨텐츠 같은 거 유튜브에 뜨면 보거든요. 근데 최근에 로건 형님이 하는 팟캐스트에서 여명 작전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제가 컨텐츠를 봤었어요. 그게 봤고 그 다음에 거기서의 어떤 정찰대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요. 그런데 제가 이제 특전사 정찰대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이 리콘이란 패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찰대에 대한 이야기도 얼추 해보고 하고 여명작전의 이야기를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가 여명작전 시절에 군 생활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있었던 어떤 감도와 감정 그리고 그때 그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뭐지? 여명작전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아덴만 여명작전은 뭐 요즘 지금도 뭐 그 남수단 그쪽에서 이렇게 교전도 많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쪽에서 지금 내분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도 이제 많이 일어나고 하면서 저희 자국민들이 이렇게 구조하는 작전들도 지금 계속 생기잖아요. 이거 CCT나 제가 알기로 뭐 707 이런 특수부대들이 지금 파견돼가지고 이제 뭐 대사관에 근무한 사람들 남수단에 이제 있는 사람들이 지금 위험하니 한국으로 이렇게 호송하는 작전들도 했었고 그 최근에 근래에 했던 작전이 미라클 작전이라고 해서 CCT가 이제 선례가 된 이 작전이 있었었어요. 그런 작전들이 있지만은 제가 근대에 기억하는 작전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거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 저는 제일 기억에 많이 남거든요. 그 이유는 교전이 있었던 작전은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덴만 여명 작전이 거의 유일무이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거의 어떤 성공적인 어떤 사례, 그러니까 결국 이제 미션을 클리어 했느냐 안 했느냐의 어느 정도를 이제 봤었을 때도 아덴만 여명 작전이 엄청 이제 성공한 작전이다라고 대부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덴만 여명 작전을 저가 이제 그 당시에 유튜브를 통해서 컨텐츠로 들었던 이런 이야기를 배제하고 군대에 있었을 때에도 제가 이제 특수전팀에 있다가 정찰대에 올라와서 이제 특수임무래. 지금 특수임무대로 바뀌었죠? 이제 대테러 관련된 진압 관련된 일을 하면서 그런 아덴만 여명 작전 이런 것들이 관심이 많았었고 하고 또 주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만약에 작전이 부여된다라고 하면 아덴만 여명 작전이 이거는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특전사의 특수임무대, 뭐 특수전 팀이 개입돼서 작전이 들어갈 일은 거의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대테러 관련된 이런 지식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되게 707이나 UDT에 비하면은 조금 이제 다소 부족하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리고 대신에 뭐 특임대나 특수전팀은 대신 다른 걸 잘해요. 로건 형님의 말처럼 뭐 산에서에 관련된 작전에 유능하다든지 그 다음에 특임대나 이제 과거 구 정찰대는 대신에 고공이나 그 다음에 또 해상 관련된 어떤 이런 기술들이나 이런 것들에 좀 약간 특화가 돼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에요. 그래서 또 이렇게 각자 분야에 또 전문적인 부분들이나 또 장점들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제 그런데 그때 이제 아덴만 여명 작전이 이제 잘 치러지고, 왜냐면은 뭐 국민들이나 지금 사람들보다는 그 현업에서 종사했던 저 같은 사람들이 훨씬 뉴스나 이런 것들을 빨리 접했어요. 결과 같은 것들을 빨리 접했고,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에 기억은 잘 안 납니다. 저희들도 대테러 부대이기 때문에 저가 속해 있던 부대도 대테러 부대였기 때문에 대기 상태였는지 아니었는지 그 당시에 잘 기억은 안 나는데, 그 여명작전이 끝나고 제가 알기로는 이제 저가 근무하던, 이제 그냥 쉽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지금 이제 특임대라고 이야기할게요. 왜냐면 정찰대 특임대 계속 이야기하면 여러분들이 들을 때 혼선이 있을 수도 있으니, 이제 특임대에서 이제 상급되는 담당관님들, 이제 팀에서 팀장을 맡고 있는 계시는 분들이 저희 이제 정찰대에서 이제 한 4명 정도, 한 5명 정도로 이제 UDT에 갔던 걸로 알고 있어요. 이제 그래서 갔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특임대만 간 게 아니고, 뭐 그 다음에 누가 있었을까요? 좀 약간
그나마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대테러 관련된 업무에 대해서 주축을 맡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어떤 유관기관들만 제가 알기로 모였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UDT, 그 다음에 특전사 특임대, 그 다음에 707 특임여단, 그 다음에 해양경찰 특공대, 육상경찰 특공대 이렇게 모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예. 그래서 UDT가 이제 어쨌든 결론적으로 성공적인 작전을 이뤄냈잖아요. 구출을 다 했었고, 그리고 뭐 석협이군 선장님도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렇게 잘 이렇게 부상에 대해서 회복을 했고, 결과론적으로 해서 엄청난 성공적인 작전이었기 때문에 경찰 특공대든 뭐 이거는 이제 직입적으로 말해서 뭐 해양경찰 특공대든 그 다음에 특전사 뭐 특임대든 707 특임대든 뭐 다 타 부대 어떤 70 뭐 SDT든 그다음 누가 있을까요? 그다음에 뭐 해병대 특수수색대든 이런 근대의 교전 작전에서 성공한 어떤 그 사례와 그 다음에 이런 어떤 교보제가 어떤 이런 그 참고할 수 있는 교보제가 UDT 근작전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때 이렇게 세미나를 열었던 걸로 알고 있고, 세미나인지 모르겠어요. 세미나라고 제가 칭할게요. 예, 큰 틀로. 그래서 UDT에서 이제 작전을 참여했던 작전팀들이 그때 당시에 어떤 일련의 과정들을, 이건 이제 보안이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제가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할 수는 없지만, 저가 가서 들은 것도 아니고 저도 이제 그 교육을 듣고 온 사람을 통해서 제가 그 당시에 작전팀에 있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들은 거예요. 그래서 들었는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제가 그때 기억하기로는 이랬었어요. 이제 작전에 투입됐을 때 이제 어느 정도의 수준이 높은 사람들이 이제 이제 그 작전에 어떤 투입이 되었다라고 제가 그 당시 기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저는 되게 그 입장에서 궁금했었던 거는 그냥 그때 당시에 특수대원으로서 그 당시에 저는 이제 다른 거는 어떤 궁금하진 않았었고, 제 입장에서 되게 궁금했던 거는 그때의 어떤 심리 상태라든지 준비할 때 어떤 각오 같은 거 있잖아요. 아, 떨릴 수도 있는 거고, 긴장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무서워서 하기 싫을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서 그때 이제 담당관님들한테 질문을 되게 많이 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다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그 긴장은 했었지만은 뭐 어떤 뭐 두려움이나 이런 것들보다도, 왜냐하면은 나는 그런 그 작전을 안 겪어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했거든요. 와, 그럼 뭐 예를 들어서 저도 이제 친구들이 과거에 막 이런 거 많이 물어보고, 야, 진짜 강화하면은 야, 안 무섭냐? 어떤 기분이야? 자살하는 기분이야? 이렇게 친구들이 한 예로 저한테 이런 심리 상태를 물어보듯이 그런 심리적인 것들이 되게 저는 궁금했었어요. 영화 같은 거나 특수부대 같은 영화를 봐도 되게 영화에서 비춰질 때는 주인공들이나 작전팀들이 무덤덤하게 되게 뭐 자기 일을 한 들어간다는 듯이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막 웃고 떠들고 농담하면서 작전을 하잖아요. 근데 실제 본인의 내면의 상태는 그게 아닐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궁금해서 그런 것들을 제가 개인적으로 많이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뭐랄까 그런 거 물어봤었고, 그 다음에 굉장히 이제 UDT 분들도 그 작전을 치렀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막 실제로 교전이 있었을 거고, 실탄을 진짜 사람 앞에서 쐈을 거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격실과 그 다음에 이제 해상 선박은 이제 뭐 갑판이 두껍고, 그 다음에 뭐 그런 곳에서 뭐 이제 탄도 이제 시멘트나 이런 데에서는 탄이 어느 정도 들튀고 그 다음에 박힐 수가 있는데, 나무 판자 같은 문이나 이런 데는, 근데 탄 같은 게 이게 튈 수도 있는 거고,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 게 저는 해상 선박 관련된 뭐 CQB나 대테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잘은 모릅니다, 저도. 세월이 많이 흘러서. 그렇지만은 이제 그랬을 때 뭐 문을 대치하고 들어가기 전에 하고, 또 해적을 실제로도 총든 해적을 맞닥뜨렸을 때 이런 어떤 감정 상태들은 겪어보지 못한 사람들, 혹은 최전선에서 하고 또 진짜 실물했던 사람한테 들은 것과 들어서 네다섯 달이 걸쳐서 또 이야기를 들은 것과의 또 감도 차이는 또 엄청 저는 틀리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뭐 작전을 마치 한 사람처럼을 이야기할 수도 없고, 작전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무적으로 이야기할 수도 없지만은 굉장히 그런 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었다. 저는 이렇게 된 거예요. 두려움 같은 건 되게 없었지만 뭔가 필승 전략 같은 거가 서로 이제 믿음이라든지 그 사전에 모의 이제 훈련 같은 것들을 굉장히 체계화되고 철저하게 많이 했었다라고 해서 작전이 실제로 이렇게 진행되었을 때 굉장히 약간 이길 수 있다는 약간 확고한 어떤 그런 신념인 상태고, 그 작전이나 그 다음에 실제 그 상황, 벌어져 있는 지금 그 테러 상황에 대해서도 굉장히 잘 인지하고 있고 파악되어 있는 상태였어서, 그리고 그 당시가 2010년도 뭐 11년도였는데도 그때도 UDT나 대테러 관련된 우리나라 기술들이 굉장히 좋았었어요. 그때도 뭐 지금 못지않게 뭐 이런 개개인 장비들은 물론 딸렸을지 몰라도 뭐 위성에서 보내주는 어떤
내용들 하고 또 실제로 실시간으로 마치 우리가 라이브 하듯이 그 해적들을 소탕하는 것들이 그 수뇌부들한테도 바로 실시간으로 계속 전송이 됩니다. 그 실시간 캠을 끼고 이제 작전팀들이 들어갔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시간의 상황이라든지 이런 컨트롤이라든지 주고받는 어떤 그런 약간 오더라든지 이런 것들도 예전에 우리가 이렇게 뭐 96K나 950K 옛날 뭐 쌍팔년도식 이렇게 교신하는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그 대테러 할 때 그 작전 했을 때 어떤 그 장비들은. 그래서 그때도 제 기준에는 굉장히 최신스러웠다라고 이제 제가 기억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 이제 작전이 다 끝나고, 어쨌든 이제 안에 있는 내용들 제가 다 말해주기에는 이게 보안상의 때 말을 할 순 없지만은, 작전이 다 끝나고, 저는 이것도 예전에 로건형하고, 아주 예전에 로건형하고 첫 컨텐츠를 했을 때도 이제 들은 게 있는데, 그게 있었어요. 대부분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겠죠? 그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이제 전역하신 분들도 이제 꽤 된다고 저는 알고 있었어요. 왜냐면, 이제 그런 작전을 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후배들한테 이제 양성해야 되고, 이제 또 그런 것들을 이제, 했던 사람이라, 큰 작전을 했던 사람이면 특수부대라고 다 그런 작전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했던 사람이라 저는 다 남아있을 줄 알았어요. 특수부대. 근데, 남아있는 사람들도 뭐, 덜어 있지만은 많이 이렇게 빠져나갔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게 내가 생각했던 거하고는 또 틀리구나라는 것들을 또 알게 되었었고, 그 다음에 이 작전이 끝나고 나서 어쨌든 제가 아까 이야기하던 거 이어하자면은 뭐 총을 쏘고 어쨌든 사람을 이렇게 사살하고 하는 과정이 어쨌든 본연의 그 당시에는 이제 뭐 본분이지만은 끝났을 때 어쨌든 이게 제 입장에서는 그래요. 어쨌든 나쁜 사람한테도 해를 입힌 거고, 내가 어쨌든 쐈던 격발했던 그런 것들에 쐈던 총에 이 사람이 맞고 하면서 이 PTSD 같은 거를 굉장히 많이 겪었다라고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적어도 통해서 이제 들은 거죠. 이제 담당한 교육 갔다 온 사람들한테. 근데 이제 그런 PTSD가 이제 어떤 PTSD, 내가 교통사고를 났었을 때 어떤 후유증, 그 다음에 내가 뭐라 해야 될까, 운동하다가 다쳐가지고 생긴 어떤 후유증, PTSD, 징크스, 이런 거와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저는 강도가 있는 PTSD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힘들어서 전역한 사람들도 있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리고 그런 것들도 이제 계속 안고 사는 것들도 있지 않나라는 저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제 실제 고등학교 동창 친구 중에도 천안함에 참전했던 친구가 있어요. 천안함 옆에 선박에 있었던 게 아니라 실제 천안함 참전했던 친구도 있는데, 이 친구도 저가 군 출신이기 때문에 다른 친했던 친구들 몇몇이나 이런 사람들 제외하고는 교감을 해줄 수가 없기 때문에, 왜냐면 그 상황이나 어떤 특수한 훈련이나 어떤 위험한 상황에 직면한 훈련을 하지 않은 군인이 아닌 이상은 백날 이야기해줘도 100% 공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특히 유독 저한테 그 실제 천안함 교전 시의 이야기를 많이 해줬었거든요. 혹시 이게 여러분들이 혹시 천안함 관련된 컨텐츠도 필요하다면은, 제가 겪은 거는 아니지만 제 친구가 이제 겪었던 이제 천안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아주 예전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도 발췌해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약간 맥락과 같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그 친구가 술이 되거나 혹은 뭐랄까 또 이렇게 저같이 이렇게 공감해줄 수 있는 사람 앞에서는 실제 그때 감정선이나 이런 것들을 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줬었거든요. 근데 저도 이제 특수훈련을 받았지만 훈련은 모의인 거고 실전하고는 전 진짜 180도 틀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전에 들었을 때, 저는 또 그때 일을 했던 사람일 때 이야기를 들었었고, 또 일을 해서 여운이 있는 사람이 또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하고 굉장히 많이 그때의 그 사람들의 심정을 그냥 이렇게 이입해서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었던 것 같아요. 나라면 어땠을까 하면서 시뮬레이션도 그려보고 하면서, 그때 천안함도 실제로 사람들이 이제 인명이 이제 이렇게 다치고 피바다가 되고 진짜 이렇게 사지가 이렇게 분리가 되는 경우도 있고 약간 이런 상황들도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천안함 쪽으로 빠졌으니까 천안함은 이제 빼고 이제 UDT 여명 작전만 이제 이야기를 해봤을 때 굉장히 그런 어떤 에피소드들을 저는 이제 들을 수가 있었죠. 직접적으로 이제 들을 수가 있었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하고, 또 제일 어쨌든 이 이야기에 제가 해주고 싶은 것은, 뭔가 우리가 일상에서나 그 다음에 어떤 사고로 인해서 얻은 어떤 PTSD보다 이거는 이제 내가 자기가 그때 당시에 이제 의무로 해야 되지만은 내가
본분으로 인해서 했을 때, 자행했었을 때, 아니면 뭐 작전을 했었을 때, 나고 나서의 어떤 후유증 같은 거 있죠. 아, 나는 사람을 살상하는 것 자체를 싫어하는데, 내 마인드 자체가 살생유택이나 쿠타가오킹이 하는 걸 싫어하는데, 아, 어쨌든 해적이든 어쨌든 내가 이걸 쏴 죽였어 해서 이런 것들이 머리에 맴돌면서 하고 또 어쨌든 내가 무방비 상태에서 이 기억이 있고, 나의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튀어나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되게 힘듦이 있겠다. 지금 그 작전했던 요원들도 지금 어떤 누군가의 아버지 아니면 누군가의 일상, 어떤 누군가의 회사원, 일개 회사원으로 이렇게 살아가겠지만은 이제 그런 아픔을 이제 뭐 다 이야기를 할 수 없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저 이제 여명작전 뭐 했었는데요. 뭐 저 지금 심리 상태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그런 아픔이 있겠다 하고도 이 아픔의 어떤 정도나 카테고리는 다른 어떤 PTSD와는 또 전혀 다른 어떤 강도 있는 PTSD 같다라는 거를 제가 이제 들었었고 그때 이 들은 게 뭐 세월이 흘러서 뭐 이제 일반인으로 들은 게 아니라 이제 특수부대 요원이었을 때 이제 들은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그때 이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경험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이야기를 하게 되었고 하고 또 로건형 팟캐스트 이건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인데 제가 들어보니까 그 같이 그때 당시에 특전사 정찰대하고 UDT하고 합동훈련을 한 적이 있었나 봐요. 했는데 정찰대에 어떤 사람인지 뭐 상산지, 중산지, 하산지 제가 모르죠. 하고 제가 그 몇 여단 뭐 정찰대인지 몰라요. 정찰대가 각 여단마다 있어요. 소규모긴 한데 있어요. 그래서 몇 여단 정찰대인지도 이제 모르고 훈련을 했는데 여명작전 이야기가 이제 나왔대요. 로건형 이제 그 썰에서는. 근데 거기서 이제 그 정찰대의 어떤 한 요원 아니면 뭐 몇몇의 소수 요원이 정찰대가 만약에 그 대테러 진압작전 그 당시에 여명작전 했었으면은 더 성공적이 했을 거라는 약간 실언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제 중립이잖아요. 정찰대 출신이니까 정찰대에 대해서 뭐 우둔할 수도 있는 거고 저는 이제 로건형도 이제 알고 있지만 하고 또 이제는 이제 이게 다 털려있는 이제 예비역 일반인이잖아요. 그냥 컨텐츠 이렇게 소소하게 하는 유튜브 채널 운영하는 그냥 조달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사람인데 중립적으로 이제 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많이 좀 실언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정찰대는 선박대 테러 자체를 접근을 안 해요. 그래서 막상 임무가 주어진다라고 해도 엄청나게 긴 시간 동안 트레이닝이 들어가야 되고 그때는 위급한 상황에서 당장 투입될 수 있는 사람이 필요했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암만 생각해도 그냥 저는 이제 중립으로 봤을 때 이 UDT가 투입이 되는 것이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지 않냐 하고 그 UDT의 밥이에요. 저는 제가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UDT가 그런 작전을 언제든지 불시에 투입하려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갈고 닦은 사람들인데 정찰대가 그거를 이제 뭐 넘볼 수 있다거나 작전 지휘권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혹시 UDT가 안 됐다라고 한다면 707 특임대가 그 당시에는 특임단이 아니었어요. 크지 않았어요. 특임대라는 더 소수정의 특임대가 있었거든요. 그 특임대에서 아마 관할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저도 정찰대 출신이지만 하고도 이제 자부심도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패치도 이제 재미삼아 이렇게 붙이고 이제 또 제가 또 컨텐츠를 하면서도 뭐 정찰대 관련된 이야기도 이제 하는 건데 그거는 이게 좀 조금 이제 아쉬운 발언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유감입니다. 그래서 제가 본인이 아니기 때문에 사과를 드리기는 좀 뭐해요. 로건형 제가 정찰대 출신으로서 이렇게 대표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이건 정말 오지랖인 것 같고 저도 그 당시에 대테러를 했던 사람으로서 대테러의 수준도 이제 알고 하고 하지만은 뭐 작은 건물에 아니면 뭐 어떤 뭐 건물 내부에 있는 뭐 작전들을 뭐 수행하는 거라면은 뭐 모르겠어요. 근데 선박을 논한다? 정찰대가 그 당시에 지금은 모르죠. 제가 정찰대가 뭐 어떤 선박까지 이제 관여해서 하고 폭넓게 대테러를 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거는 이제 조금 아쉬운 발언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또 재밌는 주제를 오랜만에 하게 됐어요. 저도 이제 밀리터리 관련된 주제도 왜냐면 뭐 제가 군 생활을 뭐 30년 40년 한 게 아니기 때문에 없는 주제를 제가 지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한 번씩 이렇게 제가 실제 그 경험을 바탕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 제일 생동감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번에 이런 어떤 기회가 작게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노티크로 한번 찍게 되었습니다. 또 나중에는 또 연이 되면 또 밀리터리 주제 같은 게 발췌되고 떠오르면은 시간 날 때 이렇게 스냅으로 찍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얼굴이 많이 부었잖아요. 이게 부은 게 제가 이제 더 솔저스 때부터 계속 이제 벌크업을 하고 있어요. 옛날에 제 초창기 때 유튜브 보시거나 제 컨텐츠 한번 봐보면은 되게 얼굴이 살이 많이 덜 붙어 있어요. 몸도 되게 작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지금 목표로 하고 있는 게 하고 또 요즘 근황은 그냥 제가 운동을 되게 좋아는 했는데 예전에는 그냥 이제
목적 없이 운동을 했었거든요. 예, 그냥 체력 단련 수준하고 또 그냥 어차피 제가 운동 자체가 생활이기 때문에 그냥 운동 막 구보하고 맨몸 운동도 하고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도 하고 했는데 어떤 이제 작은 목표 뭐 시합을 나가고 이런 거는 이제 조금 뭐 그런 쪽에는 이제 거리가 멀고 아 나도 이제 뭐 목표를 잡아봐야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서 뭐 3대 500 목표를 잡고 3대 500은 끝냈어요. 예. 3대 500은 뭐 컨디션이 저하되든 안 되든 그냥 평상시에도 500 들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체중을 더 솔저스 할 때부터 90까지는, 85까지는 찌워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더 솔저스 할 때쯤에 85가 막 됐다가 또 배탈 나면은 막 81, 82까지 줄어들고 그래서 막 무리하게 막 칼로리를 많이 넣어서 운동을 많이 해서 하다 보니까, 장도 되게 지치고, 이제 몸도 많이 이렇게 피곤해지고 하면서 그 내 몸무게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계속 저도 이제 벌크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왜냐면 벌크업을 한 번도 안 해봤어요. 그래서 저도 지금 계속 벌크업을 하면서 이제 막 이제 클린한 음식들 많이 먹으면서 웨이트 위주로 운동 강도 있게 하면서 이제 남은 시간에 이제 좀 유산소 비중보다도 약간 파워 위주로 스트렝스 위주로 운동하면서 해서 하고 있어서 지금 살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한 87kg 정도 나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좀 카메라에 제가 비춰졌을 때 좀 약간 넙대대해 보일 거예요. 몸이나 이제 얼굴이나. 그래서 저는 그냥 이제 요즘 근황이나 목표가 이제 웨이트 트레이닝이나 운동 전반적인 거. 웨이트 트레이닝만 그래서 약간 90kg까지 올리고 싶다라는 어떤 저의 개인적인 소소한 뉴스가 있고, 그리고, 뭔 말할라 했더라? 그리고 제가 웨이트 트레이닝을 하면서의 전제는 뭐냐면은, 등치가 커지든, 그러니까 킬로그램이 올라가도 유산소적인 이런 퍼포먼스는 떨어지면 안 돼요. 지금도 계속 9번은 뛰거든요. 5kg도 뛰어보고 하는데, 옛날에 75kg 막 이렇게 70kg대의 몸무게 그 슬림했을 때의 기록은 안 나오지만은 막 퍼지거나 하고 또 이렇게 유산소성 운동에서 또 저하되면 안 돼요. 그래서 등산도 많이 하고 있고 자전거도 많이 타고 있고 러닝도 계속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약간 기능적이게 몸을 올리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 지금도 이제 달리기나 유산소성 운동도 많이 하면서 뭐 약간 그 벌크도 챙겨가는 약간 그런 짬뽕 약간 하이브리드로 약간 조지고 있는데 아무튼 뭐 요즘 저의 근황은 뭐 궁금하지도 않겠지만은 그렇습니다.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See you!